뉴스 정면 승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4.5 YTN 뉴스 FM 강재원의 뉴스 정면 승부입니다. 칠곡 아동 학대 사건에 대한 판결이 오늘 나왔죠. 의붓 딸을 숨지게 한 계모에게는 징역 10년, 수수방관했던 친아버지에게는 징역 3년이 선고됐습니다. 선고 형량을 두고 논란과 분노의 목소리들이 여기저기서 들리고 있습니다. 형량이 지나치게 낮다며 아동 관련 범죄를 좀 더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고요. 남은 아이를 생각해서 냉정하게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도 강조된 뉴스 정면 승부는 Yes or No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오늘 뉴스 정면 승부가 청취자 여러분께 드리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70 아동 학대 사건에 대한 선고 형량 적당합니까? 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Yes or No. 오늘 청취자 여러분께 드린 질문은 70 아동 학대 사건에 대한 선고 형량 적당합니까? 입니다. 예스나 노라고 답하시고 의견도 함께 보내주시면 방송이 끝날 무렵 그 결과를 집계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로 듣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예스 게시판에 글을 남기셔도 됩니다. 네, 의견 주신 분들 중에서 추첨을 해서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지성인의 필독지 월간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3개월 구독권 그리고 맥스무비 영화 예매권을 준비하겠습니다. 4월 11일 금요일 94.5 YTN 뉴스 FM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들어갑니다. 모여라 브라질에서 여행하자. 그래 그건 좋겠다. 러시아에서 사업하자. 그래 그건 좋겠다. 외환 은행이라 좋겠다. 호주에서 꿈꿔보자. 외환은행이 함께해서 해외가 쉬워집니다. 외환은행. 한때 보리 하나로 콜라와 싸워 전설이 되신 분이 계셨지. 국내 최초 보리탄 산업료로 콜라의 아성을 흔들었던 맥콜. 전설을 맛보리 맥콜. 친절한 숙현 씨의 까칠한 뉴스. 네, 친절한 숙현 씨, 시사 칼럼니스트 이숙현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이제 새정치민주연합 소식부터 알려주시죠. 오늘 이제 처음으로 중앙선대위원장 회의가 열렸네요. 그렇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요. 오늘 오전 제1차 중앙선대위원장단 회의를 열었습니다. 네. 이 자리에는 안철수, 김한길 두 공동대표는 물론이고요. 문재인, 정동영, 정세균, 김두관 이렇게 4명의 역대 대선 주자들이 참여했습니다. 안철수 대표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 선거의 승리는 개혁 공천에 달려있고 선수가 높은 의원도 합당하지 않으면 추천을 안 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했고요. 명망과 정맥이 화려하지 않아도 일할 능력과 의지가 있는 신인이 있으면 추천해야 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안 대표가 이번에 무공천 논란 때문에 정치적인 타격을 입은 것이 사실인데요. 이것을 만회하기 위해서라도 개혁 공천에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튼 무공천 논란에 일단 종지부를 찍었지만 산 넘어 산이라고요. 이제는 공천을 두고 또 다른 갈등을 예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새누리당에서는 논란이 되고 있는 기초선거제도, 이 제도를 고쳐야 된다 이렇게 나서나요? 그렇습니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요. 기초선거 공천 문제와 관련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 선거에서도 이런 논란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기초선거 제도에 불합리한 점이 있다면 고쳐가야 된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광역의회와 기초의회의 역할 재정립을 포함한 이런 문제들은 선거가 있기 훨씬 전부터 논의를 해야 혼란을 초래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생과 국익, 안보 법안들을 이번 4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면서 야당을 압박했습니다. 네. 그다음에 무인기 이야기인데요. 북한 무인기. 네. 국방부가 오늘 이제 최근에 발견됐던 세대의 추락 무인기가 북한 무인기로 추정된다.
이게 추정된다 이렇게 밝혔죠? 네, 일단 오늘 중간 발표를 했습니다. 국방부 합동조사단은요, 파주 백령도 그리고 삼척에서 발견됐던 소형 무인기 3대의 기체를 분석했더니 추락 무인기들이 북한에서 정찰 목적으로 제작되고 운용한 것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일단 백령도에 추락한 무인기를 보면요, 서북도서의 해병 부대를 직접 촬영을 했고요. 파주에 추락한 무인기는 서부전선의 주요 축선, 군부대 그리고 청와대를 집중적으로 촬영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졌습니다. 특히 지난 2012년 4월 태양절 그리고 지난해 3월에 공개됐던 북한 무인기와 이번에 추락한 무인기들의 색깔과 형태가 매우 유사하다는 점도 정황 근거로 제시를 했습니다. 파주에서 추락한 무인기에서는요,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6개의 지문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런데 국방부는 어떻습니까? 이 북한이 부인할 수 없는 아주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했나요? 예, 아무래도 중간 발표이기 때문에요. 예, 좀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국방부가 예정대로 오늘 결과를 발표하면서도 무인기가 북한의 것으로 추정된다. 이것을 누가 봐도 인정할 만한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방부는 국내외 민간 전문가들이 참가하는 과학조사팀을 구성해서요. 추락 무인기에 설치된 GPS 좌표 등을 분석한다고 합니다. 일단 비행 경로를 검증하게 되면 네. 어디서 발진했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요. 앞으로 이 부분에 조사를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이번에는 재판 소식인데요. 아동학대 사건 두 네. 건이죠. 네. 그런데 우선 첫째로 먼저 울산 계모 사건과 관련해서 재판부가 15년을 선고를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울산지법은요, 오늘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계모 박모 씨에 대해서 상해치사죄를 적용해서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해 10월에 친구들과 소풍을 가고 싶다는 딸 이모양을 폭행해서 갈비뼈 16개가 부러지고 이 부러진 뼈가 폐를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바가 있습니다. 네. 앞서서 검찰은요, 박모 씨에게 사형을 구형했었습니다. 사형을 구형하면서 이 사건과 유사한 국내 판례는 물론이고요. 영국과 독일 등 해외 아동학대 살인 사건에서 그 법정 최고형을 선고한 판례들을 들었었습니다. 네. 두 번째로 이 칠곡 계모 사건인데 좀 공교롭게도 이게 동시에 이게 네, 같은 한날에 날. 선고가 네. 되는데 여기서는 또 징역 10년을 선고했네요. 그렇습니다. 지난해 8월에 경북 칠곡에서요. 8살 난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계모 임모 씨가요.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는데요. 이 선고 형량이 너무 적다는 비난 여론이 뜨겁습니다. 오늘 대구지법은요. 계모 임모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고요. 또 친아버지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한 뒤에 법정 구속했습니다. 당초 검찰이 구형했던 것에 비하면 절반 혹은 그 이하로 선고를 받은 겁니다. 네. 이 여론 재판만큼 무서운 것도 없겠지만 국민들의 법 감정이라는 것도 있는 건데요. 법 개정이 상당히 필요해 보입니다. 네. 네, 일각에서는 상해치사가 아니라 살인 혐의를 적용했어야 된다면서 검찰이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 언니에게 이제 거짓말도 시키고 한 그 집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6일째 통일부 장관이 북한의 조치에 따라서 오이사 조치를 해제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을 했네요. 좀 여유가 생긴 건가요? 그런 건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남북관계가 꽉 막혀있기 때문에 예. 어쨌든 우리 정부도 답답한 게 사실입니다. 뭔가 우리에게 명분을 달라 이렇게 북한에 신호를 보내는 것 같기도 합니다. 6일째 장관은 오늘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을 했습니다. 오이사 조치를 해제하지 않고는 박 대통령의 드레스덴 구상이 가능하느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조치를 해제할 용의가 있다면서도 이를 위해서는 북한이 일정의 조치를 취해야 된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드레스덴 구상에는 지금 당장 할 수 당장 할 수 있는 것도 있다면, 있다. 네, 그러면서도 오이사 조치 해제가 없이 대규모 인프라 사업은 할 수 없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네. 또 최근에 그 북한에서 최고인민회의가 열렸는데요. 여기 일부 개편이 이뤄진 것에 대해서 그것만으로 본다면 급격한 변화가 반영되지 있지 않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밝혔고요. 네. 권력 구조에 있어서 심대한 변화가 없고 또 안정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사 컬럼니스트 이숙현 씨와 함께 했습니다. 지금 시각은 6시 18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시각 교통 상황 어떤지 알아보죠. 네, 박화영 캐스터입니다.
네, 좀 서둘러 퇴근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 금요일입니다. 곳곳으로 서둘러 차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종로는 신설동 쪽으로 4가에서 신설동까지, 반대쪽으로는 신설동에서 동묘 앞, 종로 3가에서 1가 쪽으로 쭉 속도가 안 나고 있고요. 강남에서는 테헤란로가 삼성역 쪽으로, 강남역에서 역삼역, 포스코 사거리에서 삼성역까지 밀립니다. 반대쪽으로도 포스코 사거리에서 역삼역 쪽으로 지정체를 보이고 있습니다. 올림픽대로 통해서 잠실 가는 길, 방화대교에서 성산대교, 여의교에서 영동대교까지 쭉 밀리고 있고요. 공항 쪽으로는 청담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밀려 있고, 이후로 좀 괜찮다가도 행주대교 못가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현재 방화대교에서 행주대교 쪽으로 공항 가기가 어렵습니다. 서부간선도로 양방향 꽉 막혀 있습니다. 서부간선도로는 도심이나 외곽 쪽 모두 전 구간에 걸쳐 밀리고 있고요. 뒤쪽으로 이어지는 성산대교도 북단 쪽으로 답답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였습니다. 대한민국의 하루, 여러분의 하루를 정리해드립니다.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네, 새정치민주연합이 중앙선거대책위원회를 발족하고 본격적인 지방선거 체제로 전환했습니다. 무공천 논란으로 혼란을 거듭해온 터인데요. 앞으로 일정이 녹록지 않아 보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쪽에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정동영 상임고문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강 변호사님. 요새 바쁘시죠? 네. 바빠지겠죠. 예. 네, 근데 별로 안 바쁘신 것 같은데 조영남 씨 콘서트에도 가시고. 워낙 오래된 사이라서요. 아, 그렇군요. 제가 통일 노래를 하나 좀 만들어주시면 좋겠다고 부탁을 했는데, 통일 노래가 발표됐어요. 통일 바보라고. 네, 통일 바보. 예. 노래 들어보셨는데 어떻게 마음에 드시던가요? 예, 히트할 것 같은데요. 아, 가사가요. 네. 부산에서 아침 먹고, 서울에서 점심 먹고, 평양에서 냉면 먹고, 이것이 네. 오늘 나의 스케줄. 네. 제가 미친 건가요? 아니에요. 미친 제가 건가요? 꿈만 꾼 건가요? 아니에요. 이런 가사인데요. 네. 그 곡이 굉장히 아주 경쾌하고, 네. 그러니까 좀 감동이 있어요. 본인도 노래 연습하면서 부르면서 네. 울컥하는 대목이 몇 군데 있었다고. 아, 그렇대요? 네. 얘기했거든요. 나중에 꼭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네. 멜로디 기억나세요? 제가 음치라서. 한번 첫 대목이라도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시작하는데요, 그거? 첫 대목이 쿵쿵쿵쿵, 심장의 고동소리 같은. 쿵쿵쿵쿵. 예. 네.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이 딱딱한 정치 얘기하기 전에 좀 가벼운 질문 좀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무공천으로 돌아서지 않았습니까? 예. 이 선택을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간단히 총평을 먼저 해주시죠. 제가 사실은 어제 아침에 어떤 라디오 방송에서 처음을 쳤다가 틀렸어요. 네. 저는 무공천으로 될 거다 이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예. 물론 이제 금고에 있었기 때문에 누구도 모르는 거지만 숫자 데이터는요. 네. 근데 느낌은 그랬는데 틀렸어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논란의 종지부를 찍는 것이 굉장히 지금 당으로서는 중요합니다. 네. 또 국민들도 이게 특별한 관심사는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제 6.4 선거가 1대1로 이제 맞붙게 됐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이제 아주 쉽게 간단하게 된 거예요. 선거가. 그리고 당 입장으로 보면 이제 오늘부로 일단 여기에는 종지부를 찍을 수 있게 된 거죠. 네. 그런데 이런 새정치연합의 결정에 대해서 새누리당 쪽에서는 이거 새정치의 종말이다. 그러면서 아주 거세게 비판하는 성명서를 내는 거 들으셨죠? 신문 봤습니다. 네. 어떻게 반박하셨어요? 이걸 글쎄요. 우리 정치가 좀 상식에 입각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네. 사실 맨 먼저 이 기초공천 무공천 문을 연 사람은 박근혜 후보였습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이었는데 약속을 안 지켰잖아요. 네. 근데 자기들은 안 지킨 거에 대해서는 이런 반구 언급 안 하면서 상대방이 지킨다고 하다가 안 지킨 거를 공격하는 것은 우리 어린 학생들에게 좋은 본보기는 아닐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그런데 박 대통령은 이제 면담도 거부하고 지금 아직도 사과를 거부하고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이거는
결국은 대통령이 이제 개입할 문제 아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만 예. 그러나 이 대선의 주요 공약이었고 네. 또 이것을 지금 이제 바꿔서 공천을 하기로 했으면 네. 결국은 왜 그 폐기하려고 무공천을 하려고 하다가 공천을 하게 됐는가에 예. 대한 즉 예. 무공천을 하는 것이 이게 잘못된 것이구나, 잘못된 공약이다. 네. 뭐 이랬으니까 공천을 하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공천하는 게 나쁜데도 공천을 하는 건 아닐 거잖아요. 예. 그러면 그 잘못됐다고 판단을 바꿨으면 그것에 대해서는 국민들께 설명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설명하는 것이 또 정당 지도자들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국민은 설명받을 권리가 있는 거고요. 네. 그런데 이제 새정치민주연합이 일단 무공천으로 결정이 나니까 대한민국 정치권에서 갑자기 무슨 여야 간의 쟁점이 사라져버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으시는 분들이 많대요. 예. 그 전에 뭐 여러 가지 쟁점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지금 중요한 말씀이십니다. 예.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요. 예. 아직까지 쟁점다운 쟁점이 형성이 안 된 겁니다. 네. 사실은 이 무공천은 국민들 관심의 중심에 있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국민들이 뭐가 지금 제일 걱정이겠어요. 결국은 취직 안 되고 아틀달 장사 안 되고 네. 먹고 살기 힘들고 노후 불안하고 이런 것들인데 네. 사실 선거 때 이런 나의 관심사와 관련해서 쟁점이 형성되길 바라잖아요. 네. 예컨대 4년 전에는 이제 도시락 아이들 초중학교 다니는 학생들 무상급식을 놓고 그렇게 하면 나라 망한다. 이건 대중영합주의다. 또 이건 뭐 심지어 빨갱이 정책이다. 이렇게 해서 아주 치열하게 논쟁도 하고 또 직을 건 분도 있잖아요. 예. 뭐 시작을 걸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치열한 쟁점이 됐는데 결과적으로는 국민들에게 나중에 국민께 도움이 됐잖아요. 네. 이제 여당도 그 뒤는 이제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치열하게 반대하지 않고 그래서 보편적 복지, 경제민주화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의 이제 방향으로 자리 잡은 것은 2010년 6월 4일 선거에 쟁점이 그렇게 형성됐기 때문에 그 뒤에 국민들이 덕을 본 거거든요. 덕을 본 건데 이번 2014년 6.4 선거의 쟁점 저는 오늘 이제 선대위 회의하면서 이제 적극적으로 제기한 것이 6.4 선거를 국민 관심사를 중심으로 쟁점을 적극적으로 우리가 주도해야 한다. 그것은 뭐냐? 복지 대전이어야 한다. 복지 대전, 생활 복지 대전. 지금 지난 4년 동안 그 자치단체가 많이 방향이 바뀌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보호자 없는 병원이라든지 생활임금제를 실시한다든지 무슨 산후조리원을 만든다든지 새누리당에서도 송파구청에서는 공공산후조리원을 만들었어요 얼마 전에. 그런 건 잘한 거거든요. 또 민주당 구청장이 있는 성북구나 노원구에서는 그 구청에 납품하려면 서비스나 물품을 넣는 기업은 생활임금 최저임금은 100만 원 남짓인데 생활임금은 130만 원, 40만 원이 이제 최저로 생활할 수 있는 임금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줘야 된다라는 걸 조례를 제정한단 말이죠. 이런 말하자면 주민들에게 직접 피부에 닿는 이런 공약들이 있으니까 이런 걸 중심으로 해서 치열하게 여야가 경쟁해야 된다. 이러면 결과적으로 선거 끝나고 국민들께 득이 돌아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복지 대전을 해야 된다 이라고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또 한 가지 제2의 몽골 기병전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건 또 뭡니까? 간단히. 그러니까 이 국민들 관심이 왔을 때 이 시선을 사로잡아야 어쨌든 그 당에 대한 관심과 지지가 올라갈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3월 2일 날 통합 발표했을 때 안철수 의원과 민주당이 통합을 발표했을 때 많은 국민들이 깜짝 놀랐잖아요. 그래서 쳐다봤거든요. 그러고 나서 한 달을 너무 많이 잃었어요. 그 시간을 국민들이 지금 그 허리가 휘고 고통스러운 이 삶의 문제 이걸 가지고 현장으로 몽골 기병처럼 치고 들어가서 10년 전에 열린 우리당을 만들 때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새벽부터 재래시장에 가서
우리 지지해주면 재래시장 특별법 만들어드리겠습니다. 네. 또 장애인 지원법 만들겠습니다. 장애인 존에 가서 또 택시 기사들 만나서 또 LPG 이제 부가세 환급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공약을 가지고 그분들 지지를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그 정당 지지도가 한 자리 숫자에서 20% 30%까지 뛰었거든요. 그런 경험에 비춰서 제2의 몽골 기병론을 주문한 겁니다. 네, 그렇군요. 복지대전, 몽골 기병전. 예. 이 전자를 좋아하시는데, 정동영 상임 고문의 그 인상하고는 다르게 전쟁자로 좋아하십니다. 선거는 사실 피 흘리지 않는 전쟁이지. 예, 우스개 말씀이었고요. 오늘 그 선거대책위원회가 열리셨는데, 위원장 회의가 열렸는데, 손학규 의원은 참석을 안 했습니까? 글쎄요, 다들 좀 의아하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오늘 같은 날 당이 지금 잘 나가고 있으면 모르는데 네. 어려운 지경에서 예. 지금 이제 힘을 모으기 위해서 무지개 선대위다 이렇게 이제 만들어서 오늘 첫 출범식인데 위원장직은 수락을 한 건가요? 네,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네, 수락했는데 참석을 안 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예, 그래서 조금 다들 좀 네. 첫날인데 좀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 예. 게다가 또 정세균 의원하고는 무슨 좀 신경전도 있었다는 얘기가 있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특별한 논란은 기억이 없는데요. 예. 특별한 건 아니었고요. 예, 알겠습니다. 개혁 공천을 두고서 앞으로 좀 시끄럽지 않겠느냐 말이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예, 개혁 공천은 글자 그대로 네. 정말 국민이 원하는 거죠.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도덕성 또 각종 무리를 일으켰다든지 또 당의 정체성에 위반되는 그런 활동을 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잣대를 대야 된다고 봅니다. 또 이제 4년 전인가요? 같은 그 지방선거 끝나고 몇백 건의 그 재심 신청이 억울하다는 게 쏟아졌어요. 그거는 공천 과정이 공정하고 공정하거나 투명하지 못했다는 건데 이제 그런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걸로 이해를 합니다. 그렇군요. 좀 성급한 저희 질문인지 모르겠는데요. 이번 7월 재보궐선거에서 출마하실 거죠? 6.4 선거에 야당이 승리해야 7.30 보궐선거의 문도 열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은 6.4 선거에 모든 역량과 관심을 집중할 때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제 또 전면에 나가셔야죠. 네.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공천을 앞두고서 지금 조용합니까? 지금 이 소위 이제 안철수 의원 측 인사들 중에 유력자들이 있을 경우에 이거 교통 정리를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공정한 규칙, 또 투명한 규칙 거기에 따르면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지분으로 이렇게 나누는 정치는 국민들이 이맛살을 찌푸리죠. 그리고 그것은 개인의 능력과 걸어온 길 이런 걸 통해서 유권자와 당원들의 선택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받으면 될 일이다. 교과서입니다만은 교과서적인 얘기입니다만은 그것이 해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동영 개도 있던데. 저는 친한 분들이 있는데요. 개본은 없습니다. 지분 주장하실 거 없으세요? 저는 그런 걸 타파하자는. 그것이 제가 정치 개혁을 주장해온 것 중에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알겠습니다. 선거 대책위원장으로서 앞으로 어떻게 이끌어 나가실 것인지 결론적으로 짧게 한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쟁점이 없는 선거가 돼서는 안 되지요. 그러니까 결국 국민들의 눈높이 또 국민들의 가렵고 아픈 곳 이것은 지금 생활이 어렵다는 거거든요. 실제 지난 몇 년 동안 6년 동안 기업 소득은 경제 성장률을 웃돌았는데 우리 가계 소득은 이 경제 성장률의 반토막입니다. 좀 밑돌았거든요. 그만큼 어려워졌다는 거죠. 가처분 소득이 줄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국가가 정부가 이걸 도와줘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중앙정부가 아니라 지방정부 선거지만 지방정부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게 있는 거죠. 이 보호자 없는 병원 같은 게 그런 겁니다. 이 간병인과 간호사를 전국적으로 10만 명의 좋은 일자리, 괜찮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고 또 간병
병병비를 절약하게 되면 가처분 소득이 올라가게 되고 가처분 소득이 늘면 내수가 늘어나고 일석삼조 사조 이런 것들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적으로 해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이제 정기국회에서 한 3조 정도 예산이 필요하게 되는데 내년에 네. 새정치당이 앞장서서 하면은 새누리당도 안 따라올 도리가 없죠. 이렇게 해서 그 혜택이 국민에게 돌아가는 선거. 이것이 복지 대전, 복지 이 전쟁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예. 선거를 그렇게 쟁점을 형성해 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예. 새정치민주연합의 정동영 공동선대위원장과 함께 했습니다. 198년 역사. 전 세계 1억 명의 고객. 인터브랜드 선정 5년 연속 세계 1위 보험 브랜드 악사. 이제 악사가 앞으로의 보험에 대해 새로운 증명을 시작합니다. 보험의 방향이 되다. 악사 다이렉트. 안녕하세요. 송혜교예요. 전 요즘 맛있는 물 고를 땐 핑크만 보고 골라요. 우리 몸의 건강한 색은 모두 핑크잖아요. 건강한 물의 새로운 기준 핑크라벨 아이시스 8.0. 건강한 미네랄 밸런스로 생기있게 핑크빛 생기에너지 아이시스 8.0. 핑크만 기억하세요. 전 세계를 열광시킨 그가 돌아온다. 더 강력해진 적들의 등장. Nothing is what I thought it was. This is bigger than you, Peter. 진짜 전쟁은 지금부터다. Let's go catch the spider.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2 4월 23일 IMAX 3D 대개봉. 12세 이상 관람가. 네, 94.5 YTN 뉴스 FM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가 오늘 청취자 여러분께 드린 질문. Yes or No 질문 기억하십니까? 칠곡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선고 형량. 적당합니까? 였습니다. 2509님께서는 노라고 적으셨네요. 판결을 하신 판사님께 묻고 싶습니다. 본인의 자식이 그렇게 무자비하게 폭행을 당해 사망했다면 그런 판결을 내릴 수 있으십니까? 아주 강경하게 쓰셨군요. 네, 7148번님. 역시 노라고 적으셨네요. 형량이 너무 약합니다. 죽일 생각 없었다는 말은 판사님이라 믿지 누가 믿겠습니까? 라고 적어 주셨습니다. 다른 분들의 의견도 궁금합니다.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시고요. YTN 어플리케이션 예스로도 의견 보내주셔도 됩니다. 의견 주신 분들 중에서 추첨을 해서 소정의 선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한국 홍보 전문가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입니다. 올바른 역사를 인식하는 것, 그리고 올바른 역사를 교육시키는 것. 그게 바로 대한민국의 미래가 아니겠습니까? 요즘 청소년들에게요, 이 3.1절이 3.1절이라는 대답을 듣곤 합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가장 크게 느꼈던 건 우리의 역사의 가장 큰 적은 일본 정부나 중국 정부가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무관심이었다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 국민들이 한국사에 더 관심을 갖고요. 한국사를 통해 세계사를 바라보고 세계사 속에 글로벌 시대를 맞는 우리 대한민국의 더 밝은 미래를 창조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이 캠페인은 고객과 함께하는 솔루션 파트너 LG화학과 함께합니다.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 네, 94.5 YTN 뉴스 FM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2부입니다. 이쁜이 꽃분이 최욱 씨와 함께 금요 시사 퀴즈 알아보고요. 신용카드 정보 유출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도 나눠보겠습니다. 2부 들어갑니다. 해나루 하나면 돼 식탁 가득 행복해 좋아 해나루 잘 지내 나루 쌀에 감자 사과도 있어 당진 해나루 우리 집 건강 지킴이 행복 지킴이 당진 해나루 당신을 위한 참 좋은 먹거리 당진 해나루. 조인성은 멋진 남자다. 아니, 나 조인성은 멋진 신사다. 좋은 수트는 남자를 신사로 다시 태어나게 하니까. 멋진 신사를 위한 좋은 수트. 파크랜드에서 만나보세요. 남자에서 신사로 파크랜드. 네, 피자헛입니다. 저기요, 고기 피자랑 새우 피자랑 뭐가 더 맛있어요? 둘 다 맛있습니다, 고객님. 그래도 뭐가 더 잘 나가요? 솔직하게. 둘 다 잘 나갑니다. 왜냐하면 더블 박스. 박스는 하나, 피자는 두 가지. 25,000원.
1588-5588 더블박스 주세요. 가우디를 만나러 가는 길에서, 산티아고 순례길에서, 각자 다른 길 위에서 사람들은 같은 말을 합니다. 인생에 한 번은 스페인에 가보라고 말이죠. 당신의 유럽은 어디였나요? 지금까지 내가 자랑한 유럽 탑10이었습니다. 대한항공 유럽 11개 도시 최다 노선 운항.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장안의 화제 최욱과 함께하는 금요시사 퀴즈. 인터넷에 단어를 검색하면 그 단어와 연관된 다른 단어들을 알려주는 서비스가 연관 검색어지 않습니까? 오늘 퀴즈는요, 제가 불러드리는 연관 검색어를 들으시고 오늘의 정답이 누군지 맞히시는 겁니다. 이 사람의 연관 검색어를 살펴보겠습니다. 리듬 체조, 곤봉, 금메달, 사관왕, 광고가 있습니다. 오늘의 정답은 누구일까요? 오늘은 주간식으로 드리겠습니다. 정답을 아시면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셔도 되고요.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 게시판에 남겨주셔도 고맙겠습니다. 오늘은 선물이 두 가지입니다. 35회의 역사를 자랑하는 2014 서울연극제 공식 참가작인 연극 엄마젓 하얀 밥과 거울 속의 은하수 티켓을 선물로 드리는데요. 총 6분을 선정해서 드리겠습니다. 연극 엄마젓 하얀 밥은 4월 18일 금요일 저녁 8시 공연이고요. 연극 거울 속의 은하수는 4월 19일 토요일 오후 3시 공연입니다. 연극은 시대의 정신적 희망이다라는 슬로건 아래 진행되는 2014 서울연극제는 다양하고 트렌디한 작품들을 통해서 시민들의 문화생활 폭을 넓혀주고요. 연극을 대중화시키는 데 앞장서는 예술축제입니다. 공식 참가작인 연극 엄마젓 하얀 밥과 거울 속의 은하수, 이 두 작품은요, 오는 4월 27일까지 만나볼 수 있습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서 기다리신 이쁜이 꽃분이 최욱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셨어요? 네, 반갑습니다. 그렇게 느닷없이 이렇게 유식해지셨습니까? 웬 연극을 다 얘기하시고. 이런 문화생활을 좀 즐겨야 됩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야 삶이 풍요로워집니다. 네, 많이 발전하셨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퀴즈는 또 보기도 없어요. 네. 보기. 그러면 이제 주간식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 좀 너무 어려운데요. 네, 오늘 설명을 좀 다시 좀 해주시겠어요? 네, 우리 제작진이 좀 뭔가 변화를 좀 줬습니다. 네. 청취율에 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은 이제 특별히 주간식으로 드렸습니다. 네. 오늘 정답은 이 사람을 맞히는 겁니다. 사람, 누구냐, 네, 사람이 누구냐. 예. 연상되는 연관 검색어를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그래, 그 사람. 떠오르시면 정답을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사람을 인터넷에 치면요, 이런 연관 검색어가 뜬다고 합니다. 리듬 체조, 그리고 곤봉, 금메달, 사관왕, 그리고 요건 좀 생뚱맞네요. 광고. 네, 이렇게 뜬다고 합니다. 광고에 많이 등장하네요. 네, 이 사람이 누굴까? 여기에 연관 검색 하나 더 넣어볼까요? 네. 제 이상형. 그래요? 이렇게 하나 들어가겠습니다. 최욱의 이상형.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자, 정답을 아실 것 같다 하시는 분은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셔도 되고요. 네.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 게시판에 남겨주셔도 고맙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의 정답인 이분의 연관 검색어 중 금메달, 사관왕 이런 게 눈에 띄어요. 네. 이것만 딱 봐도 이 사람은 일단은 운동선수구나 이런 눈치가 좀 드실 텐데요. 얼마 전에 그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열린 리스본 리듬 체조 월드컵에 참가한 이 선수는 대단합니다. 깜짝 놀랐어요, 저도. 4관왕을 달성했습니다. 네, 혼자서. 한국 리듬 체조 역사에 정말 커다란 한 획을 그었죠. 이 선수가 21살밖에 안 됐습니다. 네.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표현력이 대단하고 연기의 독창성도 매년 업그레이드 된다고 합니다. 네. 이번에도 엄청난 성과를 이뤄냈습니다만, 지금도 대단합니다만 앞으로가 오히려 더 기대가 되는 선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은 운동선수다. 네. 연관 검색어에 광고가 있다. 연예인들 찍기 어렵다는 게 광고인데요. 그렇죠. 이 선수 찍었다 이런 얘기죠. 광고 찍었다 이런 얘기죠. 일단 부자예요.
부자예요. 돈 많이 벌었습니다. 이렇게 많이 찍을 수 있었던 비결은요. 네. 실력은 뭐 엄청나고 네. 게다가 미모가 출중합니다. 정말 제가 찾던 얼굴이에요. 네, 그렇군요. 깜찍합니다. 깜찍해. 그래서 광고업계에서 러브콜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요즘 그 CF 시장에는요. 네. 양대 산맥이 존재합니다. 네. 오늘의 정답인 이 선수랑 김연아 선수죠. 네. 지금 뭐 엎치락뒤치락 선의 경쟁을 펼치고 있죠. 네. 전자제품부터 시작해서 의류까지 안 찍는 광고가 없습니다. 네. 대단히 부럽습니다. 선물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오늘 이제 공연 티켓을 드리죠. 연극입니다. 예. 뮤지컬. 그렇습니다. 네. 오늘의 공연 첫 번째 엄마젓 하얀 밥. 네. 이 연극은요.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의뢰, 뭐 갑이다 의리다 이런 말이 많았지 않습니까? 예. 의뢰 아픔과 갑의 횡포에 대한 이야기를 다룬 작품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거울 속의 은하수라는 작품인데요. 대한제국의 의친왕 그 가문의 이야기를 풀어냈습니다. 어떤 뭐 사건 위주라기보다는요 갈등 그리고 심리를 중심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관객들의 몰입도를 한층 더 끌어올렸다고 합니다. 갈등, 심리. 네. 그것도 아주 유식한 말씀이에요. 네. 저 이 정도는 해내는 사람입니다. 그렇군요. 이분이 네. 꽃분이 최욱 씨의 변신입니다. 네. 오늘 잘 들어보시고요. 오늘 주관식이거든요.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퀴즈 풀고 공연 보는 금요 시사 퀴즈. 뉴스 정면 승부 마치는 시간에 정답자 공개할 예정입니다. 프로그램 끝날 때까지 계속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욱 씨. 나름 네. 지적인 최욱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강재원의 뉴스 정면 승부 2부입니다. 정면 인터뷰입니다. 금융권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또다시 크게 일어났습니다. 이제는 이래가지고서야 개인정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공용정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신한카드, 국민카드, 농협카드 고객들의 개인정보가 다량으로 유출이 됐고요. 이미 금융사기와 같은 2차 피해로까지 이어진 것이 확인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좀 더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연세대학교 정보대학원의 조광수 교수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조 교수님께서 놀라셨죠? 좀 놀랐죠. 이 네. 정도면 개인정보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공용정보지. 그렇죠? 네, 그렇죠. 예, 이번 유출 사고의 원인은 뭐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이번 사고는 좀 다른 사고와는 달라서 어떻게 정확한 원인은 아마 수사 중일 거고요. 파악이 돼야 알 수 있겠지만 네. 전반적으로는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이제 금융 시스템에 대한 보안 의식이 이제 큰 문제가 되겠죠. 예, 보안 의식이 이제 뭐 의식의 문제인데 좀 더 기술적으로 어떤 것이 원인인지는 좀 조사를 해봐야 알겠다 이런 말씀이네요. 예, 그렇죠. 워낙 지금 사실 이게 지금 뭐 금융 카드사 얘기를 하셨지만 사실 카드사 문제인지도 확인이 안 되는 부분도 많고요. 예. 그러니까 뭐 금융이라고 우리가 금융 활동하는데 보면 뭐 관상동맥에서 모세가 쫙 있다면 아마 카드사, 은행 이쪽 이미 사고가 났던 그쪽이 관상동맥이라고 한다면 이번에 있었던 포스 시스템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장이나 뭐 식당 뭐 이 커피숍에 가서 카드를 긁고 그러면 거기에서 결제를 하는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이 이제 모세혈관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부분이 카드사 때문이라고만 말을 할 수는 없거든요. 거기에 여러 가지 관련된 게 있으니까 아마 좀 아주 지난 사건들과는 좀 다른 여러 가지 이슈들이 또 터져 나올 것 같아요. 또 지켜봐야 되겠네요. 예. 그런데 좀 먼저 단도직입적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름이고 무슨 카드 번호고 무슨 비밀번호까지 유출됐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렇죠. 이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카드 다 바꿔야 됩니까? 피해자들은? 사실은 제 생각에는 사실 소비자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어요. 사실. 없어요? 예, 왜냐하면 카드를 바꿔서 안 쓰면 모르겠는데 이 포스 시스템이 해킹을 당했다는 뜻은 저희가 결국은 카드를 쓴다는 행위 자체에서는 카드를 긁었을 때
그곳에서 벌써 이제 해킹을 당하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그래서 개인정보라든가 관련된 부분이 사실 카드사에 없는 부분도 해킹을 당하기 때문에 네. 반드시 카드사에만의 이슈라고는 말씀드릴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보다 철저한 조사가 있으면 네. 이게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는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서 그런 것도 있어요. 사실 그 단말기잖아요. 저희가 금전 등록기나 결제하는 이 부분이 저희가 카드를 긁고 나서 이게 그러니까 그 암호화가 돼서 전송이 돼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전송이 되는 기계들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제 어디에 원인이 있느냐를 정말 정밀하게 찾아봐야 된다. 진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금융감독원에서는요, 이 포스 단말기라는 게 앞에 설명하신 것처럼 뭐 매장 같은데 가게에서 이렇게 긁는 거, 그거 말하는 건데 그 포스 단말기에서 상대적으로 안전한 IC 카드 단말기로 교체하는 작업을 진행하겠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럼 좀 나아지나요? 그 IC로 하면 훨씬 좋아지죠. 훨씬 좋아진다. 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게 마그네틱 카드잖아요. 예. 마그네틱 카드에 있는 거는 그냥 대면 쫙쫙 긁어 나가니까 좋은데, 예. 대신에 이제 보안이라든가 여러 건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IC 카드라고 하는 거는 이게 기본적으로 아주 뭐 작은 컴퓨터라고 생각해도 돼요. 스토리지 저장하는 것도 있고, 어떤 경우는 그냥 뭐 컴퓨터 프로세서 같은 것도 들어올 수 있는 아주 네. 좋은 거죠. 네. 근데 문제는 카드를 바꾼다고 그래도 그 단말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포스 단말기에서 그걸 읽어줘야 되는데. 피해자 입장에서는 카드지만 그 사용하는 그렇죠. 데서는 단말기가 있어야 되니까. 예. 그렇죠. 근데 그 단말기 가격이 비싸니까 그걸 다 바꿔줘야 되는데 매장에서 바꿔줄지 아니면 벤자에서 바꿔줄지 누가 그 비용을 댈지가 더 크니까 뭐 그 IC 카드로 바꾸라고 하지만 현실에서는 또 바뀌지 못하는 부분이 있죠. 네, 돈이 많이 드는 거로군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요. 요새 윈도우 XP 기반으로 하는 거 이제 정지됐다는 거 아닙니까? 윈도우 XP 그렇죠. 서비스가. 네. 근데 그 ATM기 있지 않습니까? ATM기 현금 그렇죠. 출력하는 거. 그것이 윈도우 XP를 주로 기반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심각하죠. 해커들의 네. 표적 이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지 않으시나요? 그럼요. 이미 대상이 됐죠. 이미 됐어요. 네, 됐고 뭐 해외에서도 몇 번 사고가 터졌고요. 네. 그리고 얼마 전에도 지난달인가 시멘텍사 세계적인 보안업체에서도 이거 그 ATM기 해킹하는 거를 또 보여줬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뭐 예전에는 사실 그 해킹하는 게 상당히 어렵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XP 자체가 갖고 있는 보안 문제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뭐 ATM이라든가 포스라든가 윈도우 XP 기반이니까 여기다 어떻게 하면 그 악성 바이러스를 씹느냐 이런 문제잖아요. 그래서 요즘엔 뭐 키로 걸어놨지만 사실 그거 키 뚫기도 쉽고 USB 꽂아서 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스마트폰으로 연결해서 무선으로 메시지 보내면 하는 방법도 나왔고 그러니까 이미 그 XP 기반의 ATM들이 해킹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이미 얘기는 됐었고 거기에 멕시코라든가 태국이라든가 이런 사건들이 이미 보고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ATM기 해킹하는 거는 이제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 현실화되는 이슈죠. 간단히요. 그럼 ATM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게 문제죠. 사실. 어떤 문제예요? 제가 질문만 하면 자꾸 문제라고 그러시는데. 예. 근데 어쩔 수 사실 기본적으로 XP 자체를 업그레이드 하기도 해야 되고 그 XP 자체를 넘어서는 여러 가지 해킹 방법들이 있으니까 그거를 더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관상동맥에서 모세혈관까지 다 문제이기 때문에 누가 하나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좀 더 연구를 해야 되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감사합니다. 연세대학교 정보대학원의 조광수 교수와 함께 했습니다. 우린 온라인으로 펀드를 사지 다양한 펀드를 만나지 어디서? 에이블 펀드 마켓 전문가의 컨설팅을 받지 펀드 수수료 50% 할인되지 온라인 펀드 생활의 시작 12월 31일까지 홈페이지 참조. 에이블 현대증권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 두통 탈출 한잔 쇼. 요즘 애들 숙제 받으느라 머리가 너무 아파요. 애들 숙제는 펜으로 절, 두통은 펜잘로 절. 잘하면 풀리는군요. 두통의 절, 빠르게 절, 펜잘기가 딱인 거죠. 생리통엔 펜잘 레디. 가리고 흉터 가리지 마세요. 흉터 전문 더마틱스 울트라. CPX 성분이 흉터를 흐리고 부드럽고 매끈하게 흉터에 더 자신있게 더마틱스 울트라
이탈리아 글로벌 제약회사 메나리니. 본 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Love you, love you, love you 지금 섞어봐요. Love you, love you, love you 일이 예뻤나요? Love you, love you, love you 블렌딩을 해봐요. Love you라는 요거트에 흠뻑 빠져버렸어. 프리미엄 블렌딩 요거트. 행복을 가득 담은 요거트 Love you. 서울우유. 김치찌개 주세요.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식당이지만 사장님, 요즘 장사 어떠세요? 삼성화재에겐 지켜드려야 할 당신의 꿈. 당신이 꿈꿔온 미래가 흔들리지 않도록 삼성화재 RC가 먼저 살피겠습니다. 당신 가까이. 삼성화재. 네, 94.5 YTN 뉴스 FM 강전의 뉴스 정면 승부입니다. 오늘 금요일에 드리는 시사 퀴즈, 연상 퀴즈였죠. 네, 리듬 체조, 곤봉, 금메달, 사관왕, 그리고 광고. 이 연관 검색을 들으시면서 떠오르는 선수 이름이 무엇인가요?가 오늘의 질문입니다. 정답을 적으셔서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는 6분을 뽑아서 연극 엄마젓 하얀 밥 그리고 거울 속의 은하수 티켓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스 원어 퀴즈에서는요. 7곡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선고 형량 적당합니까? 라고는 질문을 보내드리는데요. 와, 많은 분들이 다 노라고 적으셨습니다. 9535님, 9182님 노라고 적으신 분들이 많으시군요. 네, 잠시 후 뵙겠습니다.